등비급수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등비급수 관련해서는 이제 응용 문제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수능 기출 문제 풀어보면 도형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거기는 이제 개수비까지 반영하는 게 나오니까 그거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한번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큰 단원 미분법으로 들어가서 극한의 개념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미분 계수 정의 요거를 다시 떠올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극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8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수학 1에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그려 제끼면서 왔었습니다. 기억나나요, 혹시?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로그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y는 a의 x제곱. 이때 밑이 a인데 밑이 a면 일단 x가 실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밑은 0보다 크다라는 제한 조건이 생겨요. 그 다음에 밑을 1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y는 1의 x제곱이면 항상 1이지. 그건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 서로 다른 게 대응되는 꼴을 보기 위해서 밑을 1도 제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수함수의 밑 조건이라고 해요. 괜찮지? 그래서 특징들은 이미 수학 1에서 배웠을 거니까 여기는 내용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밑의 크기에 따라 우리가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정하는데요. 밑의 범위가 지금 봐봐. 0보다 크면서 1이 아니면 그거 제외한 범위를 옆에다 잠깐 그려보면 0보다 크면서 1은 제외해야 되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 두 개 부분으로 나눠져요. 맞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1번에 있는 a가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범위고 이거는 지수함수를 그렸을 때 증가하는 함수로 그려져. 밑의 크기가 0과 1 사이면 이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감소하는 그래프로 그려져.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금은 뭐 지수함수를 디테일하게 그려가지고 뭔가를 확인하는 작업은 아니고요. 개형 자체만 그려가지고 이제 극한을 보내보는 이것만 볼 거야. 그래서 밑의 크기에 따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것만 좀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뭐 아래쪽에도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오른쪽에 그려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래프,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극한 보세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에 x를 무한대로 보낼 거래.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오른쪽 끝으로 쭉쭉쭉쭉쭉 극한을 보내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죠. 그죠? 그럼 어때? 자꾸자꾸 커지니까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가져가 볼게요.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가져가는데 어머나 지수함수는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여기 아래쪽에는 점근선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그치?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점근선이 x축이고 방정식으로는 y는 0이라는 값이야. 맞죠? 그러니까 x를 음의 방향으로 극한을 보내보면 얘는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꾸자꾸 x축에 가까워져요. x축의 함수값이 0이지 y는 0이잖아. 그래서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더라. 0에 가까워진다. 오케이? 같은 내용으로요. 감소 함수일 때도 점근선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아래쪽에 이렇게 x축에 점근선이 존재해요. 자, 그러면 이때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점점 x축으로 가까워져서 그 함수 값은 0에 가까워지고요. 음의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쭉 올라가는, 즉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됩니다. 괜찮지?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x를 양의 무한대, x를 음의 무한대, 또는 이제 나중에 x를 특정한 값 이렇게 보내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뭐 그래프는 증가 감소 정도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는 거니까 넘어가고 아래쪽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극한을 적용하는 대상 함수라고 생각하면 3의 x제곱, 3분의 5의 x제곱, 2분의 루트 5의 x제곱은 각각이 밑의 크기가 3, 3분의 5, 2분의 루트 5인 지수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맞지? 그럼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따라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은 뭐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3분의 5도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2분의 루트 5는요? 증가함수.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설명해야겠네요. 3분의 1은요?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 5분의 3은 감소함수. 이렇게 되겠죠. 네, 크게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넘어가자. 자, 로그 함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밑을 a로 하는 로그 함수인데 조금 전에 했던 y는 a의 x제곱 요거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 뭐 갈 때 하지? 이제 역함수 구할 때 그렇지. 역함수 구할 때 y는 x 대칭 이동을 합니다. 뭐 이미 알고 있다시피 대칭 이동하면 y 먼저 쓸게요. y는 밑을 a로 하는 로그 함수가 돼요. 아, 그래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더라. 그치? 이거 수원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죠? 네, 이런 관계예요. 그렇다면 아까 지수함수에서 기본 형태에서 점근선이 있었는데 아까 점근선이 x축이었거든. 이거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y축으로 뒤집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이제 y축과 평행한 녀석으로 나타나요. 해서 자, 이거는 적어두세요. 로그 함수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 첫 번째는 밑 조건. 밑은 a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서 구해왔기 때문에 그 a의 범위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 뒤에 적혀 있죠. a는 0보다 크고 1은 아니어야 돼. 이거를 꼭 체크하시고요. 하나 더. 진수는 지금 여기서 진수는 x겠네요. 그죠? 진수 조건도 체크를 해야겠다. 그래서 로그를 정의하려면 진수는 항상 양수만 가능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수함수의 점근선 얘기를 했는데 그게 y는 x 대칭 이동해서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x축과 평행하던 녀석이 y축과 평행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식에서 점근선을 바로 찾는 방법까지 정리할게요. 점근선은 어떻게 찾느냐? 녀석은 진수가 0이 될 때를 찾으면 돼요. 왜? 양수만 정의가 되니까 0은 정의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점근선으로 찾는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x가 0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로그 함수도 이제 극한,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을 확인해 보자. 이고요. 똑같습니다. a가 밑이 1보다 큰 경우와 0과 1 사이인 경우인데 지수함수랑 마찬가지예요. 얘는 1보다 크면 증가함수,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 이렇게 되겠다.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러면 이번에는 극한의 모양이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방금 진수가 0이다라고 해서 점근선을 찾았듯이 0보다 큰 쪽만 정의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극한을 구할 때 첫 번째처럼 음해모호인데 이런 걸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x가 정의된 데가 0보다 큰 쪽이니까. 따라서 구할 수 있는 게 0의 오른쪽에서 즉 우극한을 구해보거나 x를 엄청 키워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로그함수입니다. 증가하는 로그함수는 점근선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증가하는 로그함수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감소하는 것도 미리 그려놓고 극한 파악을 해볼게요. 감소하는 녀석은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때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맞죠? 그래서
극한을 보내보면, 자, 첫 번째 증가하는 함수는요, x를 자꾸 무한대로 보내보면 y 값도 자꾸 커져요.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될 거고,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자꾸 가깝게 가보면 저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럼 얘는 아래쪽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 네. 같은 내용으로 감소하는 그래프는 x를 자꾸 키우면 이렇게 곤두박질 쳐요.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 0의 우극한을 구해보면 이렇게 될 거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 뭐이 정도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괜찮죠? 음.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래쪽 내용들도 쭉 가고요. 쌤이 뭐 언급하지 않은 게 있는데 아까 특정한 숫자로 보내는 거는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극한을 특정한 숫자로 보내는데 중간에 끊긴 데가 없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연속 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연속을 정의하려면 세 가지를 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더라. 아, 그러니까 극한 값을 구하는 거는 결국은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 구하는 거랑 같다. 즉,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특정한 값으로 가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자. 해서 지금 70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을 지수함수다, 로그함수다라고 판단을 하고 밑의 크기를 보고 증가감소만 해서 그래프를 다 그려보세요. 알겠죠? 그게 좀 익숙해지면 이제 정답도 그냥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고요. 71페이지로 가볼게요. 뭐 어려운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x를 무한대로 가져가는데 요 딱으로 생겼대요. 어머나. 만약에 얘가 뒤집어진 형태라 그러면 3의 x제곱을 분모로 해가지고 나눗셈 하트를 그려서 나눗셈 할 텐데 그러니까 분모가 덧셈 돼 있거든, 그치? 그냥 나누기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할 거는 뭐냐? 보니까 밑의 크기가 5가 3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큰 걸로 나눠도 되고 사실 작은 걸로 나눠도 되는데 큰 걸로 나누면 좋은 게 뭐냐면 5분의 3을 만들었을 때 5분의 3은 지수함수에서 밑이라고 봤을 때 0과 1 사이니까 얘 0으로 수렴하는 녀석이란 말이야. 이제 그런 형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따라서 조그맣게 쓸게요. 는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 분자를 5의 x제곱으로 나누면 분자가 5분의 3의 x제곱이고 분모의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5분의 3의 x제곱이고 이렇게 되겠죠. 해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5분의 3 x제곱이라는 게 이제 지수함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밑의 크기가 0과 1 사이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수렴. 얘도 0으로 수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1분의 0이니까 뭐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봐도 되고 만약에 3의 x제곱으로 나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써볼까요? 3의 x제곱으로 나눈다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자 1, 분모는 3분의 5의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3분의 5의 x제곱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란 말이야. 분모가 엄청 커지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무한대분의 1 꼴이라서 얘도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편한 대로 하는데 가능하면 0으로 수렴하는 걸 만들어 주는 게 눈에 보기가 좀 편하다. 이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이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3번에서 쌤이 이제 주의하라고 하는 거는 요겁니다. 음의 무한대. 물론 지수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음의 무한대로 보내도 좋아요. 보내도 좋아. 그런데 음의 무한대로 보내다 보면은 우리가 수투에서도 느꼈겠지만 부호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음의 무한대가 나오는 녀석들은 전부 양의 무한대로 바꿔주는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부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바꾸죠. x 대신 뭐 마이너스 t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x를 음의 무한대로 가져가면 t는 양의 무한대로 갈 거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극한 t는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걸로 t에 대한 극한으로 바꾸면요. x 자리에 마이너스 t 집어넣으면 되죠. 따라서 2의 마이너스 t, 2의 t 제곱, 2의 마이너스 t 빼기
2의 t제곱. 자,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제 부호 실수는 안 할 수 있다. 형태가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하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지금 마이너스 t제곱이 좀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2의 t제곱을 다 곱해보자.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자, 분모 분자 2의 t제곱을 곱하면 여기는 1 빼기 2의 2t제곱, 1 더하기 2의 2t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야. 2의 2t제곱은 사실 제곱을 먼저 정리를 해서 4의 t제곱이라고 봐도 됩니다. 맞죠? 4의 t제곱. 즉, 분모 분자를 4의 t제곱으로 나눠보면 아까 극한을 0으로 가는 모양으로 바꾸자라고 했어요. 4의 t제곱으로 나눠보면 이 녀석은 4의 t제곱분의 1 빼기 1, 4의 t제곱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t를 무한대로 보내면 4분의 1의 t제곱이니까 0으로 수렴하는 녀석, 얘도 0으로 수렴하는 녀석, 그래서 남는 거는 1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극한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극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차근차근 해보시면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다음 로그 함수의 극한인데요. 여기는 로그의 계산상의 성질만 잠깐 짚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쭉 쓰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그 계산상의 성질이에요. 밑이 같은 로그의 합은 밑조건과 진수조건은 다 만족하는 녀석들이에요. 진수의 곱하기로 정리할 수 있다. 밑이 같은 로그의 차는 로그 진수의 나눗셈으로 정의할 수 있다. 뒤에 빼지는 녀석이 분모로 가고 앞에 있는 녀석이 분자로 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극한 구할 때 한번 많이 쓰는 내용인데 로그 밑의 지수 형태와 진수의 지수 형태가 있으면 밑의 지수는 분모로 튀어나오고요.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n분의 n 다 털어내고 로그 A의 b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기본적으로 계산할 때 여기에서 실수가 없으면 됩니다. 나머지 뭐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밑변환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보세요. 로그를 보면 사실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밑 조건과 진수 조건 보라고 했거든. 근데 밑은 생략돼 있으니까 3등 로그 오케이. 그러면 진수 조건에 따라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는 x가 0보다 커야 돼.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어차피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다 만족하죠. 그러면 별 걱정 없이 계산하면 돼. 그럼 여기서는 뭘 해보면 되죠? 로그 빼기 로그니까 여기 두 번째 정리해 놓은 미치 같은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으로 정리를 해서 x를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이 녀석도 로그 2, 로그 2니까 미치 같은 로그의 차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수의 나눗셈으로 표현해보면 암산도 가능하겠다, 그치? x제곱 빼기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x 마이너스 1 약분하면 x 플러스 1이 돼요. 로그 x 플러스 1에 1의 우극한이니까 1 집어넣으면 로그 2,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할만하죠? 다음 세 번째, 절대값이 있어도 오케이. 절대값 일단 처리하지 말고 절대값 빼기 절대값이니까 마찬가지로 밑이 5인 로그입니다. 하면 진수의 나눗셈으로 절대값으로 다 처리를 해놔요. 그러면 절대값 안에서 분자가 x제곱 빼기 25고 분모가 x세제곱 빼기 125면 지금 극한을 5로 보내면 제로분의 제로꼴이거든. 그런데 x 빼기 5라는 인수가 분모 분자에 다 들어있으니까 약분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극한 보내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한번 풀어와 주세요. 자, 다음 7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선생님 수업 듣다가 보면은 중학생들인가? 파이. 그 원주율 파이가 무리수조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너희들 나중에 가면 자연상수라는 걸 배울 건데 걔도 무리수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지금 나오는 거야. 그래서 E라는 이제 자연상수라고 부르는데 얘도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로 한없이 그게 끝이 나지 않고 무한소수 형태로 나오는데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다짜고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어, 선생님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계산하기 쉽게 1원을 가지고 있어요. 1원. 그런데 어떤 은행에서 1년을 기준으로 1년 뒤에 100% 이자를 붙여주는 거래. 100% 이자는 원금만큼 또 준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원금이 1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적어봐. 1년에 이자를 100% 챙겨주는 은행이 있어요. 그러면 1년 뒤에 내가 가지는 돈의 합계,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총 금액을 구해볼게. 그러면 원금은 1원이었고, 그것에 1년 뒤에 100%면 100분의 100. 이렇게 비율을 곱하면 되죠. 맞지? 자, 그런데 1년은 이제 12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요 개념을 조금 바꿔봤어. 어떻게 바꾸냐면 1년 지나서 100%를 주는 거니까 나는 6개월에 50%씩 챙겨줄게. 그럼 6개월 지나면 100%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년을 반으로 쪼갠 거야. 그래서 6개월 동안 50%씩 챙겨줄게. 그러면 이제 퍼센티지, 백분율로는 100%가 맞는데 이 계산이 조금 달라지긴 해. 그래서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잘 봐. 1원을 가지고 6개월이 지나면 1 더하기 1에 100분의 50만큼 붙여줘요. 맞죠? 그러면 굳이 계산을 보여주기 위해서 1을 한번 묶어내면 1 더하기 100분의 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거를 언제 설명해 주더라? 방정식 풀 때 이 얘기를 하는데 괄호 앞에 들어있는 플러스 1은 원금이고 뒤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 따져요. 그럼 지금은 플러스니까 이익이야. 얼마만큼 이익이니? 100분의 50, 즉 0.5, 50%만큼 이익을 본다는 얘기야. 요거는 6개월이 지났을 때요. 그런데 우리는 1년 동안의 원리합계 총액을 구해 볼 거니까 한 번 더 해야 돼. 이거를 6개월을 또 보내야 돼요. 맞죠? 그래야 1년이라는 기준이 똑같아지니까. 이렇게 되면 또 이 가지고 있는 녀석에 뭘 해야 돼요? 50%를 곱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똑같이 곱해지면 결국은 복리로 계산해서 결과만 쓸게요. 1 더하기 100분의 50이 한 번 더 곱해져서 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1년을 반띵 해가지고 6개월로 했어요. 그러면 1년을 3등분 해볼게. 12개월을 3등분하면 4개월씩이지, 그지? 그럼 요번에는 4개월마다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100%를 3등분한 거겠지, 그지? 3분의 100%씩 이자를 챙겨줄게.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결과만 쓸게요. 요거는 3번 해야 되거든? 그럼 복리로 계산하면 3분의 100이 3번 곱해지는 거야. 맞지? 따라서 원금 1에다가 1 더하기 3분의 100이라는 비율이 3번 곱해져요. 이렇게 됩니다. 3분의 100, 3분의 100, 3분의 100. 3분의 100이 아니다. 잠깐만. 300분이죠. 그죠? 쏘리. 300분의. 지금 퍼센트를 그냥 넣으면 안 되고 100으로 나눠서 비율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지? 300분의 1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모양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모양은 제 결론은 1 더하기 100분의 100을 1분의 1이라고 표현할게요.
그것의 1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두 번째 요 녀석은 1 더하기 100분의 50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 요 녀석은 1 더하기 3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고, 요런 흐름이에요. 괜찮지? 요거를 각각 계산을 해보면, 자, 첫 번째 거는 2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잘 봐.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3. 2분의 3을 제곱하면 4분의 9. 4분의 9는 소수로 나타내면 2.25 이렇게 되나요? 달라졌지, 그지? 그 다음에 1 더하기 3분의 1의 세제곱은, 와, 3분의 4의 세제곱이니까 한번 적어볼까? 27분의 64. 요것도 2점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위의 값들이랑은 조금 다른 값들이 나와요. 그치?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기간을 짧게 짧게 줄여가면서 내가 1년 뒤에 받을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조금씩 변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항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1 더하기 만약에 n 등분을 했다 그러면 분의 1의 n제곱 이런 형태를 띠겠지, 그죠? 괜찮지? 여기 이제 n 등분을 했을 때 일반적인 표현을 했는데 요 녀석이요. 계산을 좀 해보니까 n을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보니까 계속해서 키워봤어요. 결국은 1년이라는 기간을 엄청나게 잘게 쪼개봤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잘게 쪼개보니까 요 녀석이 대략 2.7 얼마가 되는 값으로 이제 변동폭이 없이 거의 일정하게 어떤 값으로 자꾸자꾸 가깝게 가더래. 특정한 값이 딱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꾸자꾸 수렴하는 값들이 있더래. 괜찮나요? 가까워지는 값이 있더래.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는 이제 정의하기를 자연상수 E라고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꼴을 보면 1 더하기 n분의 1 전체의 n제곱의 무한대로의 극한꼴이야. 아, 그래서 무리수 E, 자연상수 E라는 거는 극한의 개념이 들어갔구나. 이제 볼게요. 쌤이 설명했던 게 2번에 있는 이 내용이야. 그러면 1 더하기 x분의 1 전체의 x제곱이 있는데 이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자연상수 2야. 2라는 거는 다른 숫자가 아니라 2.7 얼마 되는 숫자야. 알겠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꼴을 외워야 되긴 하거든요. 이걸 외우는 방법은 적어드릴게. x를 무한대로 보내봐. 그러면 요 녀석은 0으로 수렴하겠죠. 그리고 요 녀석은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그래서 꼴 자체가 1의 무한대 꼴이 돼요. 알맹이 밑이 1이 된다가 아니라 1로 가까워진다. 지수도 무한대가 된다가 아니라 무한대로 커진다. 그래서 1의 무한대 꼴이 자연상수입니다. 알겠죠? 2는 2.7 얼마 얼마. 그래서 이 모양 자체를 좀 기억하셔야겠어요. 1의 무한대 꼴. 자, 그럼 여기서 1번을 도출을 해볼 건데요. x분의 1이라는 거를 여기 적혀 있어요. 그냥 보세요. x분의 1이라는 녀석을 t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t는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0으로 수렴하겠지, 그치? 따라서 극한을 다시 써보면 t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x는 t분의 1 역수가 되겠지, 그치? 오, 요거 또한 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또 봐. 그게 이제 1번 내용인데 x를 0으로 보내면 알맹이 요 녀석이 0으로 가죠. 그 다음에 지수에 있는 x분의 1 제곱을 얘기하는 건데 x를 0으로 보내보면 요 녀석은 무한대로 발산이야. 맞죠? 아, 그래서 얘도 무슨 꼴이냐면 1의 무한대 꼴이에요. 그래서 자연상수 2는 1의 무한대 꼴이다라는 걸 알고 접근하면 좋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1의 무한대 꼴에서 내가 자연상수 2라고 정의를 내리려면 얘네들의 모양을 잘 보세요. 1은 다 고정돼 있어. 고정적으로 박혀 있고
더하기 x와 지수에 올라가 있는 x분의 1이 어떤 관계냐면 얘네들이 역수관계야. 요거를 꼭 적어두세요. 역수관계. 여기도 마찬가지죠. 1은 고정적으로 박혀 있고 x분의 1과 지수에 올라가는 x가 얘네들이 역수관계야. 이럴 때 우리는 극한의 결과를 자연상수 2.7을 얼마 되는 숫자로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수투에서 그 뭐지? 극한의 모양 찾는 것들을 막 했었었는데, 그지? 그 뭐냐, 미분계수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얘도 마찬가지로 모양 찾는 내용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유형 문제가 되겠어요. 아래쪽에 하나 볼게. 여기 봐봐. 극한 x를 0으로 보내는데 1 더하기 ax분의 1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꼴을 확인해 보면 x를 0으로 보내면 1 더하기 0분의 1 제곱꼴이니까 1의 무한대 꼴이 맞아. 그지? 이때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역수 관계여야 결론이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지? 여기서 마찬가지 1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ax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한단 말이야. 그리고 분자는 뭐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1의 무한대 꼴 이거고 역시나 요 녀석과 지수가 역수 관계인 거 확인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구조야. 그래서 뒤에서는 여기가 항상 역수 구조가 아니라 뭔가 개수들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아래쪽에 설명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계산을 해봤더니 계속 다른 숫자들이 나오긴 하지만 2.7 얼마에 뭐 가까워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렇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위치를 잡아주는 걸 한번 연습하고 다시 우리 개념 정리하러 올게. 넘어가봐. 76페이지에 66번 한번 볼게요. 이제 모양 찾기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뭐 하나만 해볼까요? 두 개 해볼게요. 0으로 보내는 거랑 그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는 거랑 1번, 3번 해볼게. 일단 꼴을 확인해보는 거예요. 0으로 보내보면 1의 무한대 꼴인 거 확인되지, 그지? 1번. 그러면 이제 확인할 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역수관계인지를 보는 거예요. 역수관계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모양을 만듭니다. 안쪽에 있는 거를 숫자를 2를 없애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지수 부분이거든. 그렇다면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에서 안쪽에 거는 그대로 적어줘요. 그러면 1은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수빈아 여기 들어있는 녀석이 있지, 그지? 이거를 모양을 맞춰 역수에다가 그대로 2x분의 1제곱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지수 맞추는 거야. 그러면 x분의 1제곱이 되려면 얘는 2를 곱해야 되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이렇게 곱해놔. 그러면 식 자체는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2x분의 1을 한 거는 극한이 2다라는 걸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일부러 만든 거야. 그지? 그래서 굳이 모양을 한번 다시 적어보면 나중에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x를 0으로 보낼 때 구조가 1 더하기 2x의 2x분의 1제곱이고 지수의 곱하기는 지수 법칙에 따라 다시 지수 형태 이렇게 띄면 되죠. 괜찮죠? 네, 그래서 2x라는 녀석과 2x분의 1인 녀석이 역수 관계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1의 무한대 꼴이니까 이만큼 자체가 극한을 보내면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과는 뭐라고 써야 돼?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연습을 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보자. 3번으로 가볼게요. 무한대꼴입니다. 또 꼴 확인해봐. 1 더하기 0 분의 무한대꼴. 1의 무한대꼴 맞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안쪽에 거 컨트롤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걸 컨트롤하면 됩니다.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1 더하기 3x분의 1이면 지수에다가 역수를 곱해요. 지수에다가 역수를 올려놔요. 3x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지. 그런데 지수는 x만 있어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뭡니까? 3분의 1을 곱하면 되죠.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지수 표현하는 거 생략하고 이만큼이 극한을 보내면 2로 수렴하지, 그치? 자연상수 2로 수렴하니까 이 녀석은 2의 3분의 1제곱 뭐 또는 세제곱근 2 이렇게 표현합니다. 괜찮니? 그래서 1의 무한대꼴인지 확인하고 1 옆에 붙어 있는 녀석과 지수에 올라가 있는 게 역수인가 역수가 아니면 지수를 컨트롤하자 이겁니다. 오케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좋아. 그래서 요거 내용들이 뭐 줄을 이루고요. 아래쪽은 이제 로그의 정의니까 다시 돌아갈게요. 앞으로 다시 돌아오자. 7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나온 E라는 자연상수 2.7 얼마 되는 녀석을 가지고 지수 함수도 적용해보고 정의해보고 그다음에 로그 함수도 정의해본대요. 알겠지? 그러면 특히나 이제 로그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는 상용 로그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죠? 그런 것처럼 밑을 자연상수 2로 하는 로그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자연 로그라고 일컫습니다. 용어는 자연 로그야. 그래서 방금 구했던 무리수 2를 밑으로 한대요. 그리고 2는 적어볼게. 2는 2.7 얼마 얼마 되는 녀석이니까 사실 아까 로그 우리 분석했을 때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특정 자연 로그라고 부르지만 얘도 밑이 1보다 큰 로그라서 증가 함수예요. 맞지? 그거를 체크하자. 그래서 얘처럼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도 상용 로그만큼이나 많이 써요. 그래서 나 이거 좀 밑도 생략하고 싶은데 생략해버리면 상용 로그랑 모양이 똑같아지니까 얘는 자연 로그라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ln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모양만 바뀐 거야. 밑을 2로 하는 로그다. 그리고 이 녀석은 증가함수다. 요거까지만 적어주면 좋겠어요. 해서 밑이 1보다 큰 어떤 녀석이기 때문에 뭐 낯설긴 하지만 로그 법칙을 다 따라가겠죠. 그래서 아까 정의했던 미치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 미치 같은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 이런 것들이 다 성립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럼 보면은 첫 번째 보자. 1번 ln1 이거는 로그 2의 1이야. 0제곱해야 1이잖아, 그지? 2.7 얼마 얼마의 0제곱해야 1이니까 얘는 0 맞습니다. 그 다음에 ln2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다. 이거 로그 성질이잖아, 그지? 이거 그대로 성립하더라. 2번, 3번이 쌤이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순서가 지금 앞뒤가 바뀌어져 있지만 진수의 곱은 미치 같은 로그의 합으로 쪼갤 수 있다. 거꾸로는 미치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뭉쳐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 진수의 나눗셈을 로그의 차로 쪼갤 수 있다. 거꾸로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아까 하던 거죠, 그죠? 네,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으로 꺼내서 곱할 수 있다. 그냥 표현만 ln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얘도 로그 함수입니다. 괜찮죠? 로그 성질을 다 따라가더라.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1번에 역함수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배우긴 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y는 ln x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보자. 그럼 xy 자리를 바꾸면 x는 ln y인데 ln y를 한 번 더 표현해보면 밑을 2로 하는 이렇게 y.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읽는 거죠. 밑을 몇 제곱하면 진수가 되느냐. 맞죠? 그래서 y는 2의 x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뭐야? 지수 함수겠죠, 그죠? 네, 지수에 미지수 x가 들어있고 x의 관계식이니까 지수 함수다. 그럼 얘도 2가 2.7 얼마 얼마 얼마이니까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성질들은 다 똑같아. 알겠지?
그래서 계산상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습해야 되는 거는 조금 전에 배웠던 이의 모양을 찾는 거, 극한의 모양에서 역수 구조인가 이거를 찾는 거 그거 한번 복습하시고요. 이제 지금 정리하는 것과 뒤에 로그에 대해서 정리하는 건 이거 다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봐봐, 첫 번째. x를 0으로 보내는데요. 그 다음에 x분의 ln 1 플러스 x가 1로 수렴하더래. 와, 일단은 꼴부터 확인해 볼게요. x를 0으로 보내면 분모 0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분자 x를 0으로 가보면 ln 1이야. ln 1은 0이지, 그지? 아, 그래서 먼저는요, 이 극한의 모양 자체가 제로분의 제로 꼴이라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제로분의 제로 꼴이더라. 제로분의 제로 꼴이더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극한값이 1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자연 로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상수 2라는 녀석을 어쨌든 찾아볼 거거든? 그러면 모양을 이렇게 볼게요. 극한 x를 제로로 보낼 때, 자, 적용되는 대상 녀석이 x분의니까 이거를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x분의 1이라는 식으로 보는 거야. 하면 x분의 1에다가 ln 1 더하기 x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로그 성질에 따라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녀석은 어디로 보낼 수 있냐면 진수의 지수로 올려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맞지? 진수의 지수를 로그 앞으로 꺼내는 것도 되니까 로그 앞에 붙어 있는 거, 곱해져 있는 것도 진수의 지수로 올려놓을 수 있겠지, 그지? 그리하여 x를 0으로 보내면 모양 자체가 조금 크게 쓸게요. 1 더하기 x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x를 0으로 보내본다고 생각해봐요. ln은 조금 있다가 해석을 하고요. 1 더하기 x의 x분의 1제곱을 보면 어때? 1의 무한대꼴이야. 그리고 마침 얘네 둘이 역수관계지. 이거 어디로 수렴해? 2로 수렴한단 말이죠.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요 녀석이 극한을 보내면 2로 수렴해요. 그래서 결론이 지금 ln이 있으니까 ln2 이렇게 됩니다. 방금 ln이라는 거는 밑을 2로 하는 로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 2의 2니까 1이겠죠. 이렇게 되겠네. 괜찮지? 그런데 매번 이렇게 극한을 구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모양을 확인하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x를 0으로 보낼 때 분모 분자가 0, 0 그래서 제로분의 제로분인 걸 먼저 확인해요. 그 다음에 어디를 쳐다보면 되냐? ln 1 플러스까지는 다 곱해져 있는 원래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이 같은지만 확인하면 돼. 우리가 미분 계수 정의할 때도 모양 같은 거 확인했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2x야.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해주고 2를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모양 변형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의 모양이 같으면 이거는 항상 1로 수렴하더라라고 정의하면 돼요. 오케이? 첫 번째 내용이야. 꼭 외우시고요.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도 자주 보는 모양이니까 잘 보세요. 아래쪽에 증명 과정이 있는데 한번 적어 볼게요.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2의 x제곱 빼기 1 요거도 형태를 한번 보자고요. 먼저 x를 0으로 보내면 분모 0으로 갑니다. 그리고 분자는 2의 0제곱 빼기 1인데 2의 0제곱은 1이거든. 그럼 1 빼기 1은 0이잖아. 아, 그래서 얘도 제로분의 제로꼴이에요. 제로분의 제로꼴.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시작은 다 제로분의 제로꼴인지를 확인해야 돼. 그게 아니면 그냥 극한값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제로분의 제로꼴임을 확인하고 극한값 한번 구해볼게요. 자, 시작은 요거는 집에 가서 증명 한번 해보세요. 익숙해져야 되니까. 분자에 있는 2의 x제곱 빼기 1을 새로운 문자 t라고 한번 치환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의 모양은 첫 번째 있던 x분의 ln 1 플러스 x가 1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 볼 거야. 자, 그러면 x가 0으로 가면 아까 했듯이 x가 0으로 가면 2의 0제곱 빼기 1이니까 t도 역시 0으로 가는 극한입니다. 둘 다 똑같구나.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서 x를 한번 도출을 해볼게요. 그러면 2의 x제곱은 1 플러스 t라고 쓸게요. 그렇다면 x라는 지수는 양변에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되니까 밑을 2로 하는 로그는 자연 로그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지수에 있는 x는 우변은 ln 1 더하기 t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지수 끄집어 내렸다. 자, 그렇다면 극한 모양을 다시 한번 써보죠. 극한 t로 가야겠지. x가 0으로 갈 때 t도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t는 0으로. 그 다음에 분모가 x입니다. x 대신 t로 바꿀 거니까 ln 1 더하기 t 이렇게 바꿀 거고 분자 2의 x제곱 빼기 1은 아까 t로 치환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겠네. 이거 아까 x분의 ln 1 플러스 x의 역수지, 그지? 괜찮나요? 역수니까 아까 그 극한이 1이었거든. 그럼 1의 역수도 1이겠지.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따라서 매번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석하기는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보라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도를 해주면 나중에 내가 좀 까먹었다 하더라도 도출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로분의 제로꼴인데 2의 x가 포함되어 있다? 이건 분명히 모양을 맞추는 그러한 문제야 라고 챙기시고 그래서 어디를 모양을 맞추면 되냐? 여기 모양과 이의 지수 모양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지수에 뭐 이렇게 돼 있어. 2x라고 돼 있어. 그러면 여기를 2로 채워주고 2를 곱해주면 식의 값은 바뀌진 않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모양이 똑같으니까 1로 수렴하면 얘는 2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꼭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설명 부분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여기 예제 볼게요. 1번 x가 0으로 가깝게 갈 때 x분의 2고는 일단 꼴을 확인해 보면 제로분의 제로꼴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사실 이 구조가 먼저 보여야 돼. 얘가 x분의 1이고 요 녀석이 지수로 이렇게 올라갈 건데 5x면 역수가 있어야 되니까 5가 여기 있고 5를 곱해주면 되겠구나. 괜찮죠? 요 흐름을 이제 증명하다 보면 요 흐름이 보일 텐데 근데 매번 이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모양 맞추기 마지막 하자고. 그래서 어디 모양을 맞춰야 되냐면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을 맞춰야 돼요. 물론 여기가 플러스니까 선생님이 생략한 거야.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까지 맞춰야 돼. 그러면 5x라는 게 있으니까 진수에 들어있는 5x는 여기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요 녀석을 5를 챙겨주는 거야. 근데 없던 5로 나눴으니까 여기를 5를 곱해 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같아요. 그 극한을 보낸 요 녀석이 2로 수렴하겠죠. 1로 수렴하겠죠. 1로 수렴하면 얘는 결국은 1 곱하기 5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모양을 어떻게 맞추자고요?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을 맞추자고요. 그러면 이 녀석은 3을 여기다가 써주고 3을 곱해주면 식의 값이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모양을 맞췄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맞췄다. 그래서 1로 수렴하니까 곱하기 3하면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모양 맞추기 문제가 되겠어요. 어디 어디 맞춰야 되는지 괜찮겠죠?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연 로그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극한의 모양 맞추는 걸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로그도 해야겠죠. 돌아올게요. 이번에는 일반적인 로그, 그러니까 밑을 A로 하는 로그라고 해봅시다. 지금은 밑을 E로 하는 자연 로그에 대해서 했는데 밑을 A로 하는 로그의 형태는 똑같아요. x분의 아까는 ln 1 플러스 x였는데 지금은 로그 A의 1 플러스 x.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양도 아까 x분의 2의 x제곱 빼기 1이었는데 그 밑이 A로 그냥 일반적인 밑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첫 번째 거는 쌤이 증명 방법을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정리해봐요. x를 0으로 보낼 때 주어진 꼴이 일단 제로분의 제로꼴인지 확인하자고요. 분모 0, 그 다음에 분자는 로그 a의 1은 0. 제로분의 제로꼴이구나. 맞아. 그러면 요 녀석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자연 로그의 극한을 알고 있으니까 밑 변환을 하는 거야. 밑을 2로 하는 자연 로그로 밑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a에 a라는 게 밑에 있으니까 저거는 분모로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밑을 2로 하니까 자연 로그 a 분의 분자로 올라갈 것은 진수에 있는 1 더하기 x예요. 그래서 자연 로그 1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극한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잘 보이죠? x를 제로로 보낼 때 ln a분의 1은 따로 써주고요. 원래 있던 x가 있고요. 분자에 ln 1 더하기 x가 있어요. 맞죠? 자, ln a라는 거는 결국은 a가 어떤 이제 밑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란 말이야. 이건 어떤 상수가 될 거고 x분의 ln 1 플러스 x는 극한을 보내면 아까 1로 수렴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1로 수렴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극한값은 ln a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ln a분의 1. 그래서 밑 변환을 해서 바로 정리하면 돼요.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도 아까 증명했던 것처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할게요. a의 x제곱 빼기 1이라는 녀석을 그리고 밑에 있긴 하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t로 바꾸겠습니다. x를 0으로 보내면 a의 0제곱 빼기 1은 0으로 수렴하니까 t도 0으로 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x를 찾아낼 건데요. a의 x제곱은 1 더하기 t고요. 양변을 밑을 a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x는 로그 a의 1 더하기 t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극한을 t에 대한 극한으로 다시 바꿔보면 t는 0으로 가고요. x분인데 x가 로그 a의 1 더하기 t고요. 분자는 몽땅 t로 하기로 했어요. 와, 그러면 이 녀석은 1번에 했던 밑을 a로 하는 로그의 극한의 역수잖아, 그지? 아까 ln a분의 1이었거든. 그걸 역수로 취하면 ln a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잘 봐. 밑을 a로 바꿨더니 이렇게 해석되더래. 만약에 여기서 a가 2가 되면 뭐 a는 밑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니까 뭐 아무거나 다 되겠죠, 그죠? 2가 된다 그러면 얘가 ln 2분의 1이라서 아까 구했던 1 극한값이 맞지, 그지?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a라는 밑이 2로 정의가 되면 ln 2라서 1로 수렴하는 게 돼요. 괜찮죠? 그래서 밑이 2가 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밑을 a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더라.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니까 요거 많이 연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정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76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뭐 67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68번도 금방 할 것 같은데요. 맞죠? 모형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68번 잠깐 볼게. 꼴부터 확인해 보면 제로분의 제로꼴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춰주라고 했으니까 분모에 지금 뭘 맞춰야 돼요? 마이너스 2x를 맞춰야 돼. 부호까지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밑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되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다른 건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모양을 다 맞춰놨으니까 이거 자체는 1로 수렴해요가 되겠죠. 그치? 그럼 1로 수렴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까 했던 거네요. 그죠? 어떻게 맞춰야 돼요?
지수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맞춰야 되니까 2를 냅다 써요. 2를 곱해야겠죠. 그죠? 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2를 곱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2x다, 2x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모양을 맞췄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얘는 1로 수렴하니까 곱하기 2하면 2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어요. 괜찮나요? 할만하지? 그래서 지금 극한 모양 찾는 거, 지금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무리수 2라는 게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봤어. 그 모양 자체가 1의 무한대 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모양에서 2라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1 더하기 x분의 x분의 1제곱이면 걔네 둘이 역수관계여야 되겠다. 이걸까지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로그를 정의한 게 자연 로그라고 했고 그 자연 로그를 이용해서 극한 모양도 찾아봤어요. 다 모양 맞추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어, 따로 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 필수예제 3번 77페이지에 필수예제 3번 잠깐 볼게요. 3번에서 뭐 다른 것들은 모양을 맞추면 되는데 여기 일단 3번에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꿔놔야 우리가 부호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해서 하시고요. x를 마이너스 t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요거 봐봐. 요거 모양이 좀 이상해요. x를 1로 보내보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1 더하기 x분의 뭐 어쩌고 저쩌거나 1 더하기 x분의 1의 뭐 어쩌고 저쩌거나 이거였는데 그냥 모양이 좀 이상해. 한데 1로 보내보니까 밑은 1이고 여기 지수로 올라가는 게 0분의 1 꼴이라서 무한대 꼴이거든. 이거 1의 무한대 꼴이 맞아. 맞지? 그래서 왠지 2와 연관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라는 극한값을 가져오는 극한의 모양이 x를 0으로 보내거나 x를 무한대로 보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x를 1로 보내는 상황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죠. x 빼기 1이라는 걸 보면 x를 1로 보내면 얘는 0으로 수렴하거든. 따라서 요거를 t로 간주를 하면 치환하면 요 녀석이 0으로 수렴하는 걸 알아. 그래서 극한의 모양을 t의 모양으로 다 바꿔보는 거예요. 하면 x 대신에는 1 더하기 t를 집어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수에 올라가 있는 1 빼기 x분의 1인데 1 빼기 x는 마이너스 t라고 하면 되겠네요. 맞지? 그래서 극한의 모양을 우리가 익숙한 모양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야. 하면 t는 0으로 보내고요. x 자리에는 1 더하기 t를 넣고요. 지수는 1 빼기 x가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주면 와 그새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맞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역수 관계인지 봐야 되잖아. 그런데 어머나 밑에는 플러스 t인데 위에가 마이너스 t란 말이야. 역수이긴 한데 마이너스 부호가 달라요. 따라서 이 작업을 하면 되죠. 여기는 플러스로 고쳐놓고 이렇게 넣으면 되죠. 따라서 안쪽에 있는 1 플러스 t의 t분의 1제곱은 2로 수렴하니까 지수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어 있는 거는 지수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해서 무한대로 보내거나 0으로 보내는 꼴에 맞춰가지고 하면 뭐 마음이 편해지면서 역수관계인지 확인하면서 2로 수렴한다. 이런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그런 형태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고 8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수투 개념을 잠깐 하겠습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고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런 개념이야. 봐봐. 1번. x를 0으로 보내는데 상당히 복잡한 형태의 대상을 0으로 보내는데 결론은 ln7, 로그 7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해요.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의미야. 그치?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x를 0으로 보내봤더니 분모가 ln 1 이거 0으로 수렴하거든. 그럼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명제가 있었죠. 극한값이 존재할 때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분자도 반드시 0으로 수렴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거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x를 0으로 가깝게 가져가 보면 a의 0제곱이니까 1 더하기 b가 0으로 수렴해야 돼.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 괜찮지?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위쪽에 적어 볼게요. 뭐 풀이가 있긴 하지만 극한 x를 0으로 보낼 때 ln x 플러스 1 분의 a의 x제곱 b 대신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오라? 그러면 분자에 있는 녀석과 분모에 있는 녀석들이 상당히 좀 반가운 녀석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자, 분자부터 쳐다볼게요. 이 녀석은 x를 분모에 가져다 쓰면 a의 x제곱 빼기 1이 아까 ln a로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x를 분모에다 쓴 거니까 이 녀석을 분모에 ln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분자에다가 x를 한 번 더 써주면 약분 관계잖아, 그지? 그래서 시계값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때? 첫 번째 덩어리는 ln a로 수렴하고 두 번째 덩어리는 x분의 ln x 플러스 1이 1로 수렴하는데 그게 역수라 하더라도 1이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거네. 다 왔다. 그러면 이게 ln 7이라는 수렴값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a는 7이다.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수투에서 했던 이제 0으로 수렴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 중요한 명제 때문에 이걸 한 거고 0이 아닌 수렴값이면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모도 0으로 가는 게 맞죠, 그죠? 네, 그거는 보너스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에요. 보면은 x를 0으로 보내면 2분의 1이라는 수렴값, 즉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돼. 2분의 1이 0이 아닌 수렴값이니까.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간다라고 하면 b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쉽게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b가 0이면 이 극한값은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모양을 맞춰주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맞춰야 돼요? 지수에 있는 3x에 맞추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를 3x로 맞추고 2의 3x 제곱 빼기 1에 맞추는데 원래 3은 없어져야 되고요. 3 약분하고 원래 분모에 a가 곱해져야 되니까 a분의 1 뭐 이렇게 곱해놓으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이 같으니까 요거는 1로 수렴한다. 그래서 a분의 3이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결론은 a분의 3과 극한값 2분의 1이 같더라. 그래서 a는 6이다. 까지 정리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극한의 모양을 찾는 내용들이니까 오늘 집에 가서 꼭 복습하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7번. 여기는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fx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나눠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x는 0에서 나눠놓은 데서 연속이 돼. 그럼 연속의 정의는 3번 푼다라고 했는데 그 3번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다 하니까 결국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 정의로 접근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앞선 문제랑 상황이 똑같아지죠. 그래서 극한값은 0이 아닌 데서 가깝게 가는 거니까 위의 식에서 x를 0으로 보내는 녀석이 되겠죠. 0으로 보내서 x분의 ln 3x 더하기 a 이 대상이 함수값인 b와 같아야 돼요. 이런 식을 세워놓고 보면 결국은 방금 했던 그 내용이 되죠. b라는 수렴값이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x를 0으로 보내면 ln a인데 그게 0이 되려면 a는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치? 그 다음 뭐야? 모양 맞추기가 되겠죠. 극한 x를 제로로 보낼 때 x분의 한 번 더 쓸게요. ln 모양을 1 더하기 3x라고 쓰면 조금 더 보기가 좋겠다. 왜? 여기 3 맞추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은 1로 수렴하고요. 그래서 1 곱하기 3이 b가 되겠다. 따라서 b는 3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할만하죠? 이게 되게 쉬운 예제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극한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4개의 극한 모양에다가 이제 지지고 볶고 하는 거니까 그거 4개를 오늘 집에 가서 꼭 증명까지 다시 해보세요. 꼭 해보셔야 돼. 일단 진도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